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심밀경입니다. 불교경전과 마음공부 318쪽이고요. 모든 법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변계소집상이요, 둘째는 의탁이상이요, 셋째는 원성실상이니라. 변계소집상이란 이른바 이름으로 거짓되이 세운 일체법은 자성과 차별되며 말을 마음대로 일으키게 하는 까닭이다. 의탁이상이란 일체법의 인연으로 생기는 자성이니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는 것이니라. 이른바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 내지 순전히 큰 괴로움의 몽치를 부르고 모은다. 원성실상이란 이른바 일체법의 평등한 진여이다. 이 진여에서 모든 보살들이 용맹정진으로 인연을 삼는 까닭에 능히 통달한다. 이러한 통달에서 점점 닫고 모여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원만히 깨친다. 앞에서 잠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법의 모양, 일체법의 모양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변계 소집상이라고 했습니다. 변계는 이제 두루두루 헤아려 의식한다, 분별한다 라는 말이라고 했고요. 소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분별해서 만들어 놓은 상을 있다라고 여겨서 거기에 이제 집착하는 바가 되는,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모든 일체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자기식대로 이제 변계 소집한다. 자기가 분별해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중요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존재화시켜서 만든 대상을 실제화시켜서 실제 있는 거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심을 쉽게 말해 변계소집상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의탁이상은 일체법은 다 의탁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독자적인 어떤 존재,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인연생, 인연별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원성실상은 이렇게 우리 중생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체법을 대상으로 변계 소집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이것을 실제화시켜서 분별해서 실제 있다고 착각하며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저 원성실상이다. 원만하게 이루어진 참된 실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는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있는 이대로 완전하다. 그것이 이제 원성실상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20쪽인데요. 승의생이요 마땅히 알라. 나는 세 가지 자성이 없는 성품에 의해 밀의로서 말하여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하노라. 이른바 모습의 자성이 없는 성품 상무자성이며, 생의 자성이 없는 성품 생무자성이며, 승의의 자성이 없는 성품 승의 무자성성이니라. 상무자성이란 이른바 변계소집이라. 이는 분별하여 거짓된 이름을 말미암아 세워져서 모양이 된 것이기에 그렇게 세워진 상이란 자성이 없다고 말한다. 생무자성이란 이른바 법의 의탁이상이니 이는 다른 인연을 말미암아 있는 것이요 자연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생의 무자성이라 말한다. 승의 무자성이란 일체법의 무아법을 법무아의 성품을 승의라 하며 이는 자성 없는 성품이라 부른다. 나는 이러한 세 가지 자성이 없는 성품에 의하여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한다. 일체법 무자성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삼무자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변계 소집상 이제 법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제 중생들이 분별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그 변계 소집상이라고 했는데요. 그 변계 소집상은 사람들이 분별을 해서 이건 크고 저건 작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이건 아름다운 거고 이건 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인데 그것을 자기가 모양을 취해서, 자기가 분별해서 모양을 취해서 이건 크고 작고
아름답고 추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모양 상자, 그 이미지, 모양, 그림을 그려서 내 안에 이제 그려서 그걸 취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변계 소집상인데, 변계 소집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시 우리가 분별한 대상을 분별해야 하고, 분별된 대상은 저마다 이름과 모양을 가집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즉, 이걸 이제 죽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양은 죽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상을 취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이 긴가 짧은가라고 할 때 이거는 길다 혹은 짧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상을 취해서 내가 그렇게 판단한 것일 뿐이죠. 좀 이거를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나라는 존재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키가 크다 작다, 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모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상을 가지고 있죠. 변계 소집하는데, 즉 헤아려서 분별하는데, 분별해가지고 그 상을 취합니다. 즉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상을 취해서 그걸 진실로 믿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상을 취해서 아주 자존감이 하락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가수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그룹에서 이제 메인 보컬이 아니었다 그래요? 뭐 서브 보컬쯤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메인 보컬이 아니거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이름이 가수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편에 속하지만 메인 보컬이 아니다 보니까 늘 이렇게 받쳐주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 가수는 의외로 신기했던 점이, 자신은 엄청난 그 상처, 엄청난 아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자신감 없는 그런 게 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 했더니 노래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수가. 물론 이제 가수 중에 노래를 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하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스스로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메인 보컬이 워낙 너무 잘하면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한다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모양을 취착한단 말이에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짜라고 느껴요. 그걸 변계 소집한단 말이에요. 변계, 두루두루 분별해가지고 소집, 집착한다. 그 생각을. 즉 나는 노래를 못해라는 생각을 집착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회사 같은 데서도 워낙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놨거나, 또는 뭐 무슨 특목고라든지 서울대라든지 뭐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그분이 서울대 나왔었는데 그 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공부 못하는 거였다 그래요. 대학교에서.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아니 서울대 다니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하냐 그랬더니, 거긴 너무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부 따라가기가 바빠서 계속 그 막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에 한 1, 2년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나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잘났다 못났다, 심지어 키가 크다 작다, 능력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별하고 그걸 취해서 변계 소집해서 집착해서 그걸 나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빼빼 마른 분들이 살쪘다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좀 비슷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실제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월등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못한다고 느낄 수 있죠. 그걸 상으로 취해서 내가 변계 소집, 변계는 분별해서 남들과 비교를 통해 분별해서 소집, 그 생각을, 그 상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나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상, 아상, 세상에 대한 상, 법상.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상을 취해서 거기에 집착해요. 그걸 변계 소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이 진실하냐? 또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대한 상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성격 별로야 라고 했는데 그런 성격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 사람 능력 없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분야에선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렬한 장미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발 아래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냉이꽃이라든지 꽃다지라든지 그런 어찌 보면 꽃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런 꽃들을 더 애정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다가 좋으냐 산이 좋으냐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 바다가 더 좋거나 산이 좋은 게 실제 점수로 따질 수 있는 고정된 실체적인 모양이 정해져 있을까요? 산은 몇 점, 바다는 몇 점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모양을 거기에 부여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는 산보단 바다가 좋아, 바다보단 산이 더 좋아라고 자기가 상을 취한 거죠. 내가 만든 상일 뿐이지 자연계 자체에는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저거보다 못하다 그런 게 없죠. 소나무가 참나무를 보고 막 질투해가지고 막 그 질투심에 막 복수를 하고 그러지 않죠.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자연에 대해서 사람이 변개 소집상을 일으켜서 이거는 좋은 거 저거는 싫은 거, 내 집 정원에 이런 건 있으면 좋겠고 저런 건 있으면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집에서 부모님과 나무를 이렇게 캐다 보면 항상 부모님들이 이건 캐도 돼요? 저건 캐도 돼요? 하고 물어보면 이건 먹는 거야. 나머지 당신이 캐는 거, 뭐 냉이라든지 쑥이라든지 몇 가지 빼고는 물어봤을 때 전부 다 그건 잡초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것들, 뭐 냉이니 무슨 뭐 쓴박이니 이렇게 뭐 쑥이니 이런 몇 가지 부모님이 따서 항상 드시는 그것만 이름이 있는 줄 알고 나머진 다 이름도 없는 자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꽃들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잡초라고 치부해왔던 모든 풀들이 전부 다 이름이 있고 전부 다 심지어는 그 약초 관련된 책에 우리가 잡초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약초로 등재되어 있어요. 혹은 나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다 이름이 있고 그 나름의 효능, 사람이 부여한 것이겠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겠지만 그 나름의 또 뭐 효능도 있고 또 그거 나름의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더라고요. 잡초가 없더라고요. 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기다움의 어떤 그 존재감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잡초고 이거는 좋은 풀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잡초는 다 버려야 된다. 잔디를 키울 때는 잔디 이외에는 전부 다 잡초라고 얘기를 해서 잡초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그런 약을 다 뿌려 버리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모양을 취해서, 이미지 상을 취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다, 이렇게 견해를 취하면서 변개 소집하면서 거기에 집착해.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질 때 괴롭고, 싫은 것에서는 벗어나고 싶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쳐지지 않으니까 괴롭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그 변개 소집성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요식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이 해심밀경에서는, 해심밀경이 유식불교의 어떤 대표가 되는 경전인데요, 이 샘밀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무자성이다. 변개 소집으로 해서 우리가 일체 중생을 다 상을 부여해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식으로 상을 부여해서 그것을 내가 취사간택할 건지 취할 건지 버릴 건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상이 없다는 것이죠. 무상이라는 거죠. 상은 자기가 개념으로 해석해서 분별해서 부여한 것일 뿐이지 세상에 어떻게 그렇다라고 정해진 상이 있겠느냐. 제 뒤에 황금빛으로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을 보고 예를 들어 불교를 아주 싫어하거나 아주 좀 마음이 다친
뭐 다른 종교 사람들 중에는 아주 되게 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 깎고 있는 머리 이런 걸 보고서 스님이라는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머릿속에 상이 불교는 나쁜 거야, 사탄이야, 혹은 스님들이 하는 말은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상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 상을 깨기 전까지는 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부처님 말씀, 스님들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그렇게 상 하나를 과도하게 취하지 않으면, 즉 변계 소집하지 않으면, 내가 불교는 나쁜 거라고 변계, 개탁, 분별해서 그걸 취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상무자성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분별은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취하지 않으니까, 변계 소집,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과도한 절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상에서 노연하죠. 그것을 상무자성, 상은 자성이 없으니 당연히 거기서 노연해야지 거기에 얽매이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 이처럼 우리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내가 허망하게 취한, 집착한 상 때문에 괴로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비슷비슷한 친구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친구들과 그 친구 엄마들, 그 그룹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들과 모여서 뭐 5명, 10명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러면 점점 더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서 A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집착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상황이 집착을 만들어요. 인연이 집착을 만듭니다. 즉, 그 대학, A라는 대학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라고 생각을 했다가 인연이 이제 그 주변 친구들, 그 아이의 친구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해서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이 아이도 좀만 더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욕심이 나고 또 딴 애들 다 붙었는데 그 아이만 떨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를 생각하니까 더 욕심도 내게 되고 또 그 아이도 스스로 욕심을 내게 되겠죠. 사실은 이 욕심이 났다고 해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는 상을 취해서 그 상황을 실제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그냥 그 친구들과 나는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공부를 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저 친구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나는 공부를 좀 못해. 그러나 나도 저 친구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하고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저 친구들은 A대학을 준비하지만 나도 A대학을 준비한다. 그러나 나는 떨어질 확률도 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다 A대학을 가지만 안 되면 나는 B대학을 가지. 이렇게 이제 그것은 뭐와 또 같으냐 하면 참나무가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꽃다지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사슴이 호랑이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과 같죠. 나는 나거든요. 나는 그냥 소나무일 뿐이에요. 다른 나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다운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존재거든요. 우리도 다 알지만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고 무조건 다 행복하고 무조건 다 평화로운 삶을, 남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다 가나요? 그 또한 우리가 상을 취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좋은 학벌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그 상을,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공통의 상, 그 상을 나도 쫓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상을 내가 스스로 쫓아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그 상황 속에서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진실을, 상무자성을 깨닫는다면 사실 그렇게 괴로울 게 없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나는 내 길이 있는 것이고 저 친구들은 저 친구들의 길이 있어요. 내 길이 더 못하고 저 친구들의 길이 더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부모님은 공부를 원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갔는데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는 좋은 대학을 못 갔다. 근데 이 친구는 노래를 해서
더 크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때는 괴롭다라고 느꼈겠지만 나중에 가서 아, 그게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그런데 이 상황을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삽니까? 사람들과 얼마나 비교, 우위, 이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삽니까? 그게 바로 분별심이죠. 비교에서 오는 차별심.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못 살아요. 내가 난데 내 인생을 당당하게 못 살고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남들한테 상처받을까 봐 그게 두렵거든요. 그게 남들 눈치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 부처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그렇게 비교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근원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점. 이게 바로 상을 취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취하고 있는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상무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 모든 상은 자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의타기성이라고 불리는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종소리가 나면 제 손이라는 인연, 저 종이라는 인연이 모여서 화합하니까 소리가 탁 났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소리가 생겨나요. 근데 소리는 잠깐 생겨났다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이다. 그런데 연생무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그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소리는 이미 왔다가 갔어요. 그 소리는 없습니다. 전혀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장애하지 않죠.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일어났던 그 소리를 좋다고 생각해서 집착하거나 싫다고 느껴서 아주 괴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만들 거예요. 조금 전에 종소리였으니까 이 말을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누가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근데 욕한 사람은 벌써 10년 전에, 1년 전에, 어제 욕하고 떠나갔어요. 그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쥐고 있어요. 하루 종일 찜찜한 마음으로 그걸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줬던 말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증오심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나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집 밖을 나가지 않거나 연예인들이 악플을 받거나 남들한테 안 좋은 말을 듣고는 뭐 몇 달 동안 또는 뭐 한 1년 가까이 아주 집안에서만 아주 혼자 우울함에 깊이 빠지면서 대인 기피가 오고 이런다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모든 것이 우리는 그처럼 보세요. 남들은 자기의 시선으로 말하거든요. 자기의 분별로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상은 다 달라요. 저마다 자기 머릿속에 있던 생각, 상은 다 다릅니다.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같은 심사위원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니다라고 해서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잘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저희 아버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뭐 노가다 같은 거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리고 노가다를 하면서 흥얼흥얼거리는 노래? 그게 음악 아닌가요? 그게 그 어떤 가수가 하는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자신이 뭔가 참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떤 음악을 읊조리면서 그 음악에 위로받는다면 그 음악이
자기가 하는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 그 음악이 자신에게 가장 그 어떤 가수보다도 아름다운 음악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라디오 스타의 그 누구죠? 그 약간 연세가 있는 이은미라는 가수,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걸 언뜻 들었습니다. 자신 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혼자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저 옆에 테이블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하도 취해서 쓰러져서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는 그 트로트 가요를 혼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거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나는 음악하면 뭔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이런 것만이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것을 보고 아, 저것이 정말 음악이구나. 내가 음악에 대한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는 음악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래퍼들이 힙합하는 거를 보면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힙합을 알아듣는 귀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막 좋다래고 하는 걸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막 좋다래고 한마디만 들어도 막 바로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 귀는 이게 막귀라 그런 건지 제 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 귀가 저한테는 없나 봐요. 물론 또 이제 그런 음악 중에도 또 어떤 건 또 들으면 되게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듣는다고 바로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음악도 저는 좀 느린지 어떤 좋은 음악이 처음 봐서 가수들은 보니까 처음 탁 들으면 바로 좋다고 하대요. 근데 저는 한 서너 번, 너댓 번 들어봐야 그게 좋은지 나쁜지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릅니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처럼 생겨난 이제 얘기하다가 좀 길게 왔는데요. 이처럼 과거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 그 소리는 지금 가버렸어요. 생무자성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사전에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어요. 왜? 생겨났다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욕한 것을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붙잡았어요? 내가 붙잡았어요. 그 사람은 그걸 기억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붙잡고 있지 않은데 나 혼자 그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진짜 생겨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체화하면서 내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상처가 되고 연예인들이 막 집으로 온도나가는 계기가 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것을 실제화시켰으니까. 그게 실제라고 여기니까. 진실로 생겼던 거라고 착각하니까. 근데 생겨난 모든 것은 사실은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무자성입니다. 생겨난 바가 없어요. 내가 쥐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저 종소리와 같아요.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내가 줄 뿐이지. 내가 실제 생겼다, 진짜 생겼다 이렇게 착각할 뿐이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그래요. 이 몸뚱아리 이거 진짜 실제하느냐, 진짜 생긴 거 맞느냐,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 아닌가요? 이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 몸이 다르잖아요. 몸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게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계속 변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어느 걸 가지고 생겨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겠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은 인연 따라 사라져가는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생겨난 모든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집착할 필요가 없죠. 이 몸을 나라고 취하니까 그것도 분별망상이거든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난 내 몸을 나다라고 집착하니까 내가 죽을 때, 이 몸이 죽을 때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몸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 몸이 내가 아니었구나.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 몸과 마음이라고 내가 느꼈던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이라고 느끼던 그 마음은 중생심, 분별심이었구나. 본래 마음, 무분별심,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불생불멸하는 것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불생불멸하는구나. 이 몸이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연기법을 깨달으면 생무자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생겨난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의탁이성의 모든 것들은 생무자성이다.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 또 세 번째로 원성실성이라고 했는데, 원성실성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상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허용해 줄 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의 원성실성이라는 게 있구나. 불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열반 해탈이라는 것이 있구나. 따로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열반 해탈, 불성, 본래 면목, 자성불, 참나, 진화, 이런 것들, 이런 이름, 이 또한 이름이고 모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성실성에 대해서는 승의 무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승의라는 게 이제 열반 해탈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열반 해탈이라는 것도 실제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즉 이 말은 뭐겠어요? 생각은 있다거나 없다밖에 몰라요. 근데 이것은 생각 너머의 진실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승의, 열반 해탈, 여기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것도 그렇게 방편으로 그렇게 설했을 뿐,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내려놔야 된다. 시무도에서 소를 보고 소를 찾지만, 그래서 소를 키우지만 결국에는 소도 사라진다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소가 사라졌을 때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이고 진정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삼무자성을 설하고요. 잔해증의 내적인 깨달음과 상없이 행하는 바는 말할 수 없으며 표시가 끊어졌네. 모든 시비가 쉬워진 승의제에는 일체의 생각과 사유가 설 자리가 없네. 잔해증이라고 해서 자기 내면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100%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알아본다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내면의 경계, 내면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말할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자리를 어떻게 이 자리를 근사치를 어떻게든 말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탁 해서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착 설명하든지, 이것만 보면 된다 하고 그냥 책으로 써서 그냥 탁 내버려서 그냥 탁 끝내버리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근사치로 그렇게 근사하게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 표현을 하고 나서 그 표현만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표현만 계속해버리면 거기에 집착하니까. 앞에서 승의도 무자성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옳게 설명한 것도 그것도 실체라고 해서 집착해버리면 그게 틀려버려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설명해 놓고 저렇게 얘기하면 다 깨달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얘기만 안 해요.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또 깨뜨리는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맨날 같은 얘기만 하지를, 비슷한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깨뜨린다든지, 이파자재라고 해서 세웠다가 깨뜨렸다가를 자주자지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도록,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중도의 공부고 법의 공부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무분별의 공부다. 그래서 이 승의제, 이 깨달음의 자리는 생각과 사유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타나식은 심이 깊고 미세하여 어리석은 범부들에게는 말하지 않나니, 일체의 종자는 끊임없는 폭포의 흐름 같아서 그들이 분별하여 나라고 할까 두렵다.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일체 종자식이 생겨나고 자라
육체적인 여러 기관을 유지하며 분별의 언어에서 기인된 훈습을 유지함을 근본으로 한다. 이 점에서 아타나식이라고 하며 혹은 개인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아레야식이라고 한다. 이 해심밀경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업과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종자, 그 종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업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라는 건 그냥 업의 종자를 얘기하는데 이 또한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즉 우리가 입으로 딴 사람에게 욕을 했어요. 그럼 구업을 지은 거죠. 욕을 하면 이게 나중에 그 사람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한테 복수를 하겠죠. 그것을 보고 내가 욕을 했던 것이 종자가 되어서 어딘가에 있다가 나중에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종자로 있다가, 그래서 그 업의 종자가 이 아레야식, 이 해심밀경에서는 아레야식을 아타나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식이라고 해서 이 업의 종자가 아레야식이라고 그냥 상정, 이름을 한 거죠. 그게 어디 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뇌에 있는지, 뭐 간에 있는지, 쓸개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정한 겁니다. 아타나식 혹은 아레야식이라고. 업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종자로 쌓이고 쌓여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현실로 현행된다, 발현된다. 그래서 이 업의 종자는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막 흐른다. 그래서 이 업의 종자가 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쁜 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쁜 업의 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그 업의 과보 때문에 남들이 나를 자꾸 나쁘게 보고 나를 욕하고 그런 과보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 아레야식, 아타나식을 보고 그 종자를 보고 나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8 아레야식, 종자가 모여있는 아레야식을 보고 제7식 말라식은 나라고 집착한다. 7식을 제7 이제 자아집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레야식이 모여있는 걸 보고는, 종자가 모여있는 걸 보고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착해, 이게 있잖아요. 나는 착하다라고 해서 나는 착한 사람으로 동일시합니다. 그 착한 사람을 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외모, 이렇게 생긴 성격, 이것을 가진 나라고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중생들은 나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일체 종자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풍류와 같이, 폭포와 같이 흐르고 있는데, 이 업의 종자는 계속 흐르고 변화할 뿐이지 어떤 하나를 가지고 나 이렇게 딱 정할 수 없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나쁜 업을 마이너스 1, 2, 3이라고 하고 좋은 업을 플러스 1, 2, 3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좋은 일도 좋은 결과도 받고 나쁜 결과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나한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있었는데 이번 생에 살다 보니 좋은 일도 받고 나쁜 일도 받아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4, 5, 6이 생기고 플러스 4, 5, 6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레야식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있던 나와 마이너스 4, 5, 6 플러스 4, 5, 6이 생긴 내가 같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변해갈 뿐이에요. 변해갈 뿐이지 그 어떤 하나를 가지고 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업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걸 나라고 할 수 없다. 풍류처럼 끊임없이 흐르면서 업은 계속해서 바뀔 뿐이다. 근데 어떤 업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좋아.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 순간 성격이 좋은 행동을 했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성격 좋아라고 할 수 없죠. 나는 성격이 나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을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부르지만 그 도둑질을 했을 때만 도둑놈이 성립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도둑놈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실체화시키죠. 그런 자는 없어. 그래서 업 보는 이때 작자는 없다. 업과 업에 따른 결과는 이때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그런 자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적인 자를 요때의 업을 아레야식이 모인 것을 보고 업의 종자가 모인 걸 딱 정해서 이건 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우린 끊임없이 변해가는
흐름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고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한 망상이고 착각일 뿐이라서 마음을 열고 나라는 거를 내세우지 않고 쥐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속으로 남들이 나를 그래서 칭찬을 하면 속으로 난 옛날에 나쁜 짓 한 사람인데, 난 이래 좋은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나쁜 짓을 했던 거를 나와 동일시하니까, 그건 이미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풍류처럼 이미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업의 종자를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업의 종자는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할 뿐이다. 이런 업의 종자들이 이제 우리 존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나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